이건 알아야지, 아, 포토샵 좀 한다 하는 거죠. 이번 시간은 포토샵 첫 번째 시간으로 포토샵의 레이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어의 정의를 보면 투명지를 쌓아 올린 것과 같으며 각 레이어의 투명한 영역을 통해 아래 레이어를 겹쳐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의 그래픽 디자인은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 장의 레이어를 이용해 쌓아 올리고 이동하여 컨텐츠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변경하여 컨텐츠를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를 사용하여 여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벡터 그래픽 모양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여 드롭 섀도우 또는 아우터 글로와 같은 특수 효과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모든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 그룹 및 레이어 효과를 나열하는 것이 레이어 패널인데요. 포토샵의 레이어 패널을 살펴보면 레이어 표시 및 숨기기, 새 레이어 만들기, 레이어 그룹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메뉴에서 추가 명령 및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부분에 아이콘의 형태로 레이어의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형을 구분해야 어떤 작업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 필터를 통해 원하는 유형의 레이어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레이어 유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 메뉴들이 필터 메뉴입니다. 그래서 픽셀로 되어 있는 레이어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이 들어간 레이어만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조정이 들어간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타임 레이어만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는 도형 레이어만 필터링해서 레이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은 말 그대로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리스트들만 골라서 보여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작업창은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모든 필터를 다 끄고 왼쪽 작업창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어 앞쪽에 있는 눈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내가 필요한 레이어만 눈을 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눈을 전부 다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에다가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 라지 썸네일로 바꿔주시면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에 좀 작업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노 썸네일 하면 이렇게 레이어의 유형만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맵 레이어, 타임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 그리고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썸네일을 라지 썸네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기입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포토샵에 메뉴가 있는 라인에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파일 오픈한 것과 같이 새로운 탭에 이미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열렸을 때 또는 어떠한 작업창이 있을 때 작업창 안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하면 파일의 플레이스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포토샵은 이미지를 플레이스 했을 때 이렇게 X자 모양이 뜨면 아직 가지고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엔터나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위쪽에 체크 표시를 눌러서 가져오기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레이어 복제하기인데요.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나 그룹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새 레이어 만들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쉐이프 카피라고 해서 도형이 복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복제되어 있던 오브젝트가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는 내가 복제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J,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주면 이렇게 또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무브 툴로
이동을 하면 복제된 오브젝트가 같은 자리에 복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작업창에서 이 장미를 Alt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렇게 또 복제가 됩니다. 자, 레이어를 움직이는 무브 툴의 옵션입니다. 무브 툴은 단축키 V를 사용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은 바로 이 오토 셀렉트인데요. 정확하게 알고 작업하기 위해서 오토 셀렉트를 끄고 작업을 해줍니다. 오토 셀렉트를 끄면 오른쪽의 레이어 패널에서 내가 선택을 한 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레이어 이름을 바꿨어요. 자, 이 오토 셀렉트를 끈 상태로 제가 레이어는 레드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작업창에서 마우스로 노란색 장미를 드래그하면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빨간 장미 레이어가 움직이지 노란색 레이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레이어에다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오토 셀렉트를 끄고 작업을 하는데, 자, 오토 셀렉트를 켜주면 뭐냐, 레드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파란색 장미를 드래그하면 파란색 장미가 움직이면서 오른쪽의 레이어는 블루 레이어로 선택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토 셀렉트예요. 내가 작업창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거를 직접 드래그 드랍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겹쳐지는 레이어가 많을 경우에는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거나 잘못 선택이 돼서 작업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오토 셀렉트를 끄고 사용을 하시는 방법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토 셀렉트가 켜져 있을 때 오른쪽에 바로 이 그룹과 레이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블루랑 레드를 이렇게 Shift 누르고 블루 선택한 상태로 Shift 누르고 레드 이렇게 선택하면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가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컨트롤 G를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그룹이 지어집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오토 셀렉트의 그룹이라고 두고 옐로우 레이어를 한번 선택해 놓을게요. 이 상태로 드래그를 해보면 이 그룹의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룹 옵션이 아닌 레이어 옵션으로 바꾸고 제가 레드를 아까처럼 레드를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그룹 안에 있는 오브젝트 하나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포토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합성을 위한 선택 툴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지를 합성할 때는 흔히들 눕기를 딴다고 말을 하는데요. 눕기를 따는 과정은 내가 남겨두고 싶은 오브젝트만 빼놓고 나머지 배경을 이렇게 삭제하는 것을 눕기 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눕기를 딸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마퀴 툴, 바로 이 점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마퀴 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라쏘 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옆에 있는 퀵 셀렉션 툴. 특히 이거는 GTQ 포토샵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씁니다. 퀵 셀렉션 툴이고, 또 요 툴들을 꾹 누르시면 하위 메뉴로 얘는 매직 완드 툴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직 완드 툴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하고 미려하게 눕기를 따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펜 툴을 가지고도 눕기를 딸 수가 있는데, 펜 툴은 조금 더 숙련이 돼야 하니까 조금 나중에 배워보기로 하고, 자, 우리 마퀴 툴부터 볼게요. 자, 마퀴 툴은 렉탱귤러 마퀴 툴, 일리프티컬 마퀴 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렉탱귤러 마퀴 툴을 먼저 보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움직이는 점선 모양의 영역이 나와요. 바로 여기가 선택 영역이에요. 이 선택 영역은 사용자가 정의한 영역인데,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면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 영역 내에서 픽셀을 변경하거나 복사 또는 삭제를 할 수가 있지만, 선택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선택 영역 외부를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알아보면,
뭐 이미지가 불러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위에다가 제가 새로운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빈 레이어에다가 선택 영역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브러쉬 툴로 노란색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그냥 해볼게요.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커지죠, 브러쉬가.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드래그해서 칠해볼게요. 쓱쓱쓱. 선택 영역 안쪽을 이렇게 칠할 수가 있는데 이 선택 영역 바깥쪽은 제가 드래그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볼게요. 선택 영역 바깥쪽은 전혀 칠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택 영역 외부가 바로 이 네모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를 터치할 수가 없어서 선택 영역은 반드시 사용하고 나면 해지를 해주셔야 돼요. 선택 영역 해지는 컨트롤 D, 단축키 컨트롤 D를 누르시거나 셀렉트의 디셀렉트, 단축키는 컨트롤 D예요. 자,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영역 해제가 돼서 아까 제가 그릴 수 없었던 사각형 바깥쪽 부분에서도 브러쉬를 이렇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마키 툴로 돌아올게요. 자, 마키 툴뿐만 아니라 선택 영역 툴에는 이렇게 생긴 4가지의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서 보시면 툴팁으로 메뉴명이 뜹니다. New Selection 이라고 뜨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Add to Selection, 세 번째 거는 Subtract from Selection, 그리고 네 번째 거는 Intersect with Section 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거는 무조건 내가 이 선택 영역 이렇게 그릴 때 새로운 선택 영역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그려놓은 상태로 제가 두 번째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할게요. 얘는 뭐였냐면 Add to Selection이었어요. Add to Selection은 내가 선택 영역이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붙여서 그려도 되고 다른 쪽에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 기존에 있던 선택 영역에서 추가로 더 영역을 그릴 때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ubtract from Selection이었는데 요거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선택 영역이 있던 거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빠집니다. 그리고 마우스에도 빼기 모양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Intersect with Selection인데 얘는 겹치는 부분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사용하는 거는 New Selection이고 추가로 그리거나 빼서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주로 Alt랑 Shift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돼요. 포토샵에서는 Alt는 빼기, Shift는 더하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택 영역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Alt를 꾹 눌러주면 아까처럼 이 십자가 모양의 빼기 모양이 떠요. 그리고 아이콘은 세 번째 아이콘이 선택이 바로 되어버리죠. 제가 클릭을 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면 마우스가 이렇게 플러스 버튼 모양이 또 생겨요. 그리고 아이콘은 Shift를 누르면 바로 Add to Selection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 영역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들은 다 이렇게 동일한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더 추가로 그리고 싶다. 그럼 Shift 누르시면 되고 빼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Alt 선택하시면 돼요. 자, 옆에 보시면 페더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페더라는 옵션은 마키 툴과 라쏘 툴에 있는 옵션이에요. 얘는 뭐냐면 자, 제가 지금은 페더가 0인 상태로 새로운 선택 영역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보겠습니다. 가장자리까지 꼼꼼하게 칠해볼게요. 자, 그리고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를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칼로 자른 것처럼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다시 마키 툴로 여기 페더의 값을 30 정도를 주고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모서리가 둥근 점선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제가 브러쉬 툴로 아까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모서리를 외곽선을 중점으로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자, 그리고 선택 영역은 다 썼으니까 컨트롤 T, 셀렉트에 디셀렉트 해주셔서 보시면 가장자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페더예요. 그래서 선택 영역으로 선택을 하고 자연스럽게 눕기를 딸 때는 가장자리 쪽을 이렇게 페더 값을 줘서 눕기를 따게 됩니다.
일리프티컬 마키 툴은 이렇게 동그라미예요. 도형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드래그 했을 때는 타원형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고, 드래그 먼저 하고 쉬프트 누르시면 정원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선택 영역 툴은 바로 라쏘 툴인데요. 처음에 펜 툴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라쏘 툴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라쏘 툴도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 하위 메뉴들이 나옵니다. 라쏘 툴, 폴리거널 라쏘 툴, 마그네틱 라쏘 툴 이렇게 있는데, 라쏘 툴은 주로 사진 작업, 인물 작업이나 자유로운 형태가 있는 것들에다가 많이 작업을 해요. 라쏘 툴은 드래그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영역대로 이렇게 선택 영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딴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따주시겠죠? 처음 시작한 대로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선택 영역이 돼요. 자, 폴리거널 라쏘 툴. 얘는 내가 이제 선택하는 대로 클릭, 꼭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 영역에 선을 이렇게 이어줘요. 클릭. 자, 이렇게 이어줘서 다시 첫 점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뜨죠. 이때 클릭해주면 각이 진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펜 툴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그래도 조금 쉽게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는 툴이 바로 이 마그네틱 라쏘 툴이에요. 요거는 내가 클릭 한번 첫 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요 선을 따라서 쓱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지나가면 자기가 알아서 앵커점을 톡톡톡톡 내주면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은 잘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배경이랑 유사한 데가 있어요. 잘 안 찍히는 데는 클릭을 임의로 할 수가 있어요. 따주고 다시 첫 점으로 돌아가면 동그라미가 뜨죠. 마우스 있는데 클릭해주면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툴은 매직 완드 툴이에요. 자, 매직 완드 툴은 내가 선택한 지점에 있는 픽셀과 비슷한 색상을 가진 픽셀을 선택하는 기능을 합니다. 매직 완드 툴을 쓰실 때는 주의해서 보실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톨런스 값. 톨런스 값은 1부터 255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택하는 허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요. 그래서 맥시멈 값을 주고 선택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톨런스 값을 1로 놓고 제가 다시 컨트롤 D에다가 배경에 이 밝은 그래도 붉은색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면 정말 조그맣게 이 부분만 선택이 돼요. 자, 톨런스 값을 다시 제가 한 10 정도로 두고 이 배경 부분을 다시 선택해 볼게요. 똑같은 자리 클릭하면 조금 더 넓은 부분이 선택이 되죠. 다시 이 부분을 한 50 정도로 두고 아까랑 같은 부분을 한번 클릭해주면 조금 더 넓은, 내가 선택한 부분과 조금 더 유사한 명도나 색상을 가진 영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퀵 셀렉션 툴인데요. 이 퀵 셀렉션 툴은 말 그대로 빠르게 선택하는 툴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파인애플 잎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드래그만 해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선택 영역을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거는 브러쉬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크기 조정도 브러쉬랑 비슷해요. 왼쪽 대괄호를 이렇게 누르면 작아지고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 그래서 미세한 부분은 확대를 하셔가지고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 포인터 가운데 보시면 지금 더하기 모양이 있는데요. 플러스 모양. 기본적으로 얘는 계속 더해가면서 선택 영역을 더해가면서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모양일 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잘못 선택이 더 많이 돼서 빼고 싶다 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포토샵에서는 빼기가 Alt라 그랬죠? Al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유사한 부분이 선택이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포토샵 최신 버전에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일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을 때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외곽선을 잡아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만큼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조금 뚫렸어요.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아까 사용했던 퀵 셀렉션 툴 같은 걸로 여기는 선택 영역 빼줘야 되니까 Alt를 누르고 이렇게 빼준다던가 Shift를 누르고 더해준다던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선택 영역을 만들면 여기가 도대체 선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어떤 걸로 해서 만들던 퀵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퀵 마스크를 사용해서 선택 영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퀵 마스크 옵션이 나오는데 선택 영역에 대한 색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셀렉티드 에어리어, 선택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OK를 한번 눌러주시면, 자, 지금 ON이 됐죠? 퀵 마스크 버튼이 눌렸죠? 이럴 때 내가 선택이 된 영역을 컬러로 볼 수가 있어요. 뭐 붉은색이 잘 안 보이면 다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붉은색이 아니라 조금 더 잘 보이는 전체적인 이 색상에서 사용되지 않은 색깔을 이렇게 사용해서 ON 시켜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된 부분을 복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브러쉬 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저 퀵 마스크는 다음 시간에 예제를 풀어볼 때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 퀵 마스크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볼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퀵 마스크로 보셨으면 요거 다시 오프 한 번 더 눌러서 눌리지 않은 상태 오프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있을 때에 컨트롤 J를 눌러주면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복제가 돼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밑에 깔려있는 원본 사진에 눈을 이렇게 꺼보시면 눕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배경에 있었던 약간 붉은색 브라운 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자연스러운 눕기가 따져 있거든요. 눕기를 따실 때는 반드시 패더를 조금 이용을 하셔야지 더 자연스러운 눕기 따기가 되고 다른 사진과 합성을 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택 영역을 활용해서 응용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용할 이미지는 영상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율출판사에 이렇게 블로그가 나옵니다. 포토샵 강좌 예제 받기를 눌러서 전체 예제를 한 번에 다운 받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목록에서 기초 툴로 이미지 합성하기, 요 예제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파일만 따로 먼저 받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포토샵을 이렇게 실행을 하셔서요. 다운받으신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보랏빛 바다 배경에다가 이 산을 합성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파일 오픈으로 이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산 이미지를 바로 불러와서 산만 눕기를 따서 이 배경과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아닌 플레이스로 가져오기로 하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더블 클릭 하시면 가져오기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산 이미지가 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다 라고 하는 아이콘이 붙어있는 상태로 불러와집니다. 여러분들의 레이어 패널에서도 이렇게 아이콘이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작업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불러오도록 포토샵에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컨트롤 K를 한번 눌러보시면 제너럴에 Always Create Smart Object When Placing, 사진을 가져오기를 할 때 항상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줘라 하는 건데, 자세한 스마트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빠르게 매직 완두 툴로 산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픽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영역 툴을 사용을 한다고 했죠. 이 사진에 있는 픽셀을 선택할 건지 이 사진에 있는 픽셀을 선택할 건지 보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산에 있는 하늘 부분을 픽셀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01-1번 산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놓은 상태로 매직 완두 툴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매직 완두 툴 이렇게 선택하시고 토렌스 값은 지금은 50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대로 이 산의 배경을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은 눈 덮인 산 부분이나 그림자진 부분까지 더 많이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한 다음에 토렌스 값을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 10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10 엔터, 하늘 클릭,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클릭한 하늘의 일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적정하게 토렌스 값을 30 정도로 두고 선택을 해볼게요. 이랬더니 요 부분 선택이 좀 덜 됐지만 그래도 나름 산의 라인에 따라서 선택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 토렌스 값을 또 조정을 하셔도 좋지만 저는 조금 빠진 부분만 조금 더 선택을 하고 싶어서 퀵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아이콘 보이시죠?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도구 툴 드래그 살짝만 해주시면 여기는 클릭 그러면 말끔하게 산의 배경 하늘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삭제를 할 때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지금은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너의 작업을 완료할 수가 없다. 자, 왜냐하면 스마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바로 할 수 없다라고 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의 아이콘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풀고 나서 배경을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에서요, 오른쪽 클릭을 할 거예요. 네, 이 썸네일이 있는 부분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메뉴명이 좀 달라요. 여기는 썸네일 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데고, 이 레이어 이름이 써져 있는 빈 여백 부분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셔서 쭉 내려보시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이어를 레스터라이징 한다는 얘기인데 스마트 오브젝트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하면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아이콘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대로 배경을 삭제하셨다면 이 선택 영역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무브 툴로 이 산을 내가 옮기고 싶은 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놓고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서 레이어를 옮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컨트롤 T를 누르면 프리 트랜스폼이 나와요. 주로 단축키를 많이 쓰긴 하는데 에디트 메뉴에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요거를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뒤집겠다라고 하면 오른쪽 클릭하셨을 때 플립 호리젠탈, 이거는 수평 방향 뒤집기예요. 일러스트는 호리젠탈 방향으로 뒤집으면 수평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는 형태인데 포토샵은 플립 호리젠탈 수평 방향으로 플립한다, 뒤집기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좌우 반전이 됩니다. 앞뒤로 쌓아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매직 완드 툴로 선택을 하고 배경을 삭제를 해봤는데 이런 가장자리 부분이 스티커를 오려서 붙인 듯이 조금 또렷하게 너무 날카롭게 되어 있죠. 이런 거를 추후에 페더의 값을 줘서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산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 건데요. 그럼 이거를 이미 눕기가 따진 산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 요 썸네일 부분 있죠?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 썸네일 그림을 누르세요. 클릭. 그러면 내가 눕기 딴 산의 형태대로 선택 영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레거시 버전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셀렉트 메뉴, 선택 메뉴 영역에 들어가시면 Modify라고 있고요. 거기에 Feather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Shift F6이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Feather를 이렇게 넣어서 Feather Selection, 여기에 얼마만큼 자연스러운 Feather를 넣을 것이냐, 보통 1픽셀 정도만 넣어주셔도 돼요. 1 되어 있죠? 오케이 누르면 1픽셀만큼 선택 영역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1픽셀만큼 삭제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산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바깥쪽 요 산 외곽 라인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줘야 됩니다. 셀렉트의 인버스 컨트롤 시프트 I 선택 영역 반전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선택 영역이 바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오프하고 자, 이 상태로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딜리트. 그리고 다 썼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라인이 부드럽게 엘리어싱 된 부분이 좀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종이를 칼로 자른 것처럼,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눕기가 따졌는데, 오른쪽에 페더 값을 준 거는 조금 더 이 외곽 라인에 페더가 생겨요. 지금 제가 10이라는 좀 큰 값을 줬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영역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보통 자연스럽게 딸 때는 뭐 1에서 정말 티가 안 난다 그러면 뭐 3픽셀 정도까지만 주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크기를 좀 키워서 조금 더 키울까요? 아랫부분까지 네,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 유형 확인하고 이미지 편집하기 예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예제는 선택 영역으로 모바일 배경화면을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예제 파일은 포토샵 기초 툴로 이미지 완성하기 이 압축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압축을 푸시면 선택 영역으로 모바일 배경화면 디자인하기 폴더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파인애플 1번과 2번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진을 먼저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도큐먼트를 생성을 해서 만들 겁니다. 자,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필요한 사이즈대로 도큐먼트를 생성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포토샵을 실행하셔서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이렇게 도큐먼트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바일 화면을 디자인을 할 거죠. 그래도 안드로이드 휴대폰 많이 쓰시니까 View All Preset을 눌러서 안드로이드 1080p 요거를 선택을 해서 안드로이드 화면 비율에 맞는 배경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목을 입력을 해야겠죠. 제목은 안드로이드 배경화면 이렇게 지어줄게요. 다른 거는 손대시지 않아도 되고요. 1080에 1920 레솔루션 72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컬러 모드 RGB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투명으로 두셔도 좋고 흰색으로 두셔도 됩니다. 네, 투명은 트랜스페어런트. 네, 저는 화이트로 두고 할 거고요. 아트보드를 이번에는 사용을 할 거예요. 혹시 낮은 버전에 뭐 CS6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아트보드 체크 표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트보드 1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빈 레이어가 하나 나오고 배경이 흰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124페이지에 있는 완성 이미지처럼 배경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파인애플 1, 2 둘 다 작업 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자, 엔터, 엔터.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둘 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불러와졌다 라고 레이어 패널에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 두 개의 사진을 모두 배경을 다 눕기 따주시면 됩니다. 파인애플 1번은 눈을 레이어를 꺼놓고 파인애플 2번부터 해볼게요. 빠르게 선택을 하려면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브러쉬가 너무 크니까 작게 줄여서 이렇게 하고, 요런 데는 또 더 많이 선택이 됐네요. 그러면 브러쉬를 좀 더 작게 해서 Alt를 누른 상태로, 그럼 빼기가 되죠? 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다시 선택이 빠져나왔네요. 다시 플러스인 상태에서 선택 영역 추가. 요런 데는 빼줘야겠죠? Alt 누르고 톡톡톡 Alt 누르고 미세하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도 보니까 모서리 같은 데가 조금 Alt를 누르면서 빼서 드래그, 요런 데도 조금 더 각지게 Alt를 눌러서 퀵 셀렉션 툴로 드래그 드래그. 네, 여기도 좀 더 해줄까요? Alt 누르고 드래그 드래그, Alt 누르고 모서리 드래그. 여기는 합쳐져야 되니까 Alt 떼고 드래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눕기를 잘 따나요? 제가 올해 눕기를 따 와본 결과 눕기를 딸 때는 배경색이 최대한 덜 들어가게 약간 사물의 안쪽으로 따주는 게 좋아요.
네, 매번 이렇게 선택 영역 툴로는 안쪽으로 뭐 이거를 넣어주려면 지금처럼 브러쉬 터치를 쭉 테두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더 해줘야 되니까 사실 좀 번거롭고, 그래서 저는 사용하는 게 선택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능을 조금 활용을 합니다. 제가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은 상태로 외곽 라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지금은 퀵 마스크 온 해보시면은 입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선택 영역을 우선은 뒤집을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I. 선택 영역 반전. 자, 선택 영역 반전은 어떻게 보시냐면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봤을 때 이 외곽에 사각형의 점선이 생겨 있으면은 바깥쪽에서 선택이 된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퀵 마스크를 온 해놓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 선택 영역이 있을 때 다시 퀵 마스크는 오프 된 상태로 셀렉트 메뉴에 모디파이에 expan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는 확장하는 명령어예요. 현재 바깥쪽에 있는 선택 영역을, 여기 배경이 좀 갈색 라인이 들어간 게 그래도 한 3픽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이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만큼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갈색 픽셀이 섞이지 않는 부분 더 훨씬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 상태로 제가 페더를 줄 거예요. 페더를 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은 겁니다. 자, 페더는 단축키가 Shift F6이었죠. 보통 페더 값은 내가 expand한 값의 절반 정도만 주면 돼요. 그럼 제가 3을 expand 값으로 줬으니까 여기는 1.5 픽셀을 주면 페더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배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딜리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오브젝트라서 작업이 안 돼 라고 경고창이 뜹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인애플 이파리만 복제를 할 거예요. 그럼 선택 영역 다시 반전시켜서 컨트롤 쉬프트 I 반전시켜서 다시 파인애플 잎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돌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J를 누르면 파인애플 잎만 이렇게 눕기가 따지게 되고요. 원본 레이어를 눈을 끄면 외곽이 살짝 흐릿흐릿해지게끔, 그러니까 페더 값이 들어간 상태로 자연스럽게 눕기가 따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복제해놨는데 이상하게 외곽선이 자꾸 남네요. 잠깐만, 컨트롤 T 눌러서 조금만 줄여서, 이런 외곽선은 그냥 저는 지우개의 이레이저 툴로 지워버리거든요. 단축키는 2이고요. 얘는 좀 또렷하게 지워야 되니까 소프트하게 지우지 않고 제너럴 브러쉬의 하드 라운드를 가지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조금 작게 해서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자,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을 하면 일직선은 다 지워져요. 자, 클릭, Shift 누르고 오른쪽 아래점 클릭, 다시 Shift 누르고 왼쪽 하단점 클릭, 다시 Shift 누르고 왼쪽 위쪽으로 가서 클릭. 그러면 외곽선이 깔끔하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 번 더 외곽이 안 남았는지 제대로 지워졌는지 확인하시고 싶으면 여기 썸네일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클릭했을 때 이 파인애플 이파리만 선택 영역으로 뜬다면 잘 지워지신 거예요. 자, 컨트롤 D 하고요. 자, 이렇게 파인애플을 한번 따봤어요. 자, 이번에 그러면 이 레이어 1번 얘는 눈 감겨서 냅두고 2번을 다시 한번 따볼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방법대로 한번 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파인애플 1번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셀렉션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쉽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선택 영역을 사물의 안쪽으로, 배경에 픽셀이 섞이지 않는 쪽으로 조금 더 좁혀 놓고 눕기를 따볼게요. 선택 영역을 줄이는 툴은 셀렉트 앤 마스크를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퍼티스의 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온 레이어 해서 레이어 안에서 얘가 따졌을 때 미리 보기로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내려보시면 Shift 엣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엣지를 이 왼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서 바깥 라인이 더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페더 값도 같이 줄 수 있어요.
웨더 값도 이렇게 더 많이 주면 이제 배경의 레이어랑 보면서 외곽을 얼마만큼 더 딸지를 보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ift 엣지도 많이 넣으면은 이렇게 외곽선이 조금 더 좁아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좁게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흰 배경이라서 잘 안 보이니까 잠깐 뷰를 바꿔볼게요. 온 블랙, 이걸로 바꿔보죠. 이러면 내가 배경에다 무슨 색을 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외곽 라인이 너무 흰색이 많이 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엣지, 시프트 엣지를 마이너스 값을 더 이렇게 주시는 거고, 웨더 값도 더 많이 줄 건지 덜 줄 건지 0일 땐 이 상태고요. 엣지를 좀 더 집어넣고 웨더를 약간만 이렇게 넣어주면 외곽 라인이 이렇게 흐려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엣지 디텍션에서 스마트 라디우스를 켜고 라디우스를 1 정도로 두고, 이거는 사람들 머리카락 딸 때도 쓰는 건데 리파인 엣지, 외곽 라인을 다시 찾아주는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로 외곽 라인 한번 쓱 훑어주시면 외곽에서 잡히지 않았던 미세한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리파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드래그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Alt를 누르면 빼기가 돼서 눕기 따질 라인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시니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적당하게 작업이 됐으면 OK를 누르시고, 지금 파인애플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파인애플이 따집니다. 자, 다시 컨트롤 0 누르고, 이거를 우리가 배치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시계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이 아래쪽에 간단한 이제 퀵 아이콘이라던가 뭐 스와이프해서 열어라 라던가 뭐 이런 게 뜨죠. 그래서 아래쪽에 조금 이렇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잎, 요거는 시계가 이렇게 뜨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요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그리고 배경색을 넣어주면 되는데, 배경색은 레이어 메뉴에서요, 뉴 필 레이어 하면 솔리드 컬러론 단색 채우기, 이거는 그라디언트로 채우는 레이어, 이거는 패턴으로 채우는 레이어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전 단색으로 솔리드 컬러로 채우기, 레이어 이름은 배경색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OK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배경색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합성할 때는 이미지 안에서 사용이 되어 있는 컬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예제에서는 약간 베이지 톤 같은 거를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베이지 톤, 파인애플 머리 쪽에서 찾아주시고 OK. 색은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OK를 하시고, 파인애플 잎보다 이 필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자, 레이어는 쌓여있는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 파인애플 잎을 배경색 레이어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파인애플 잎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정확하게 보여야 돼서 이 이파리가 선명할 필요는 없어요. 블렌딩 모드라는 걸 줘요. 책에 121페이지, 2페이지 걸쳐서 설명이 써있는 색상 혼합하는 기법이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블렌딩 모드는 요거예요. 노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큰이라고 하는 걸 딱 선택을 해보면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마우스만 올려도 저는 보여지니까 멀티플라이는 조금 더 진해지고, 컬러 번, 리니어 번, 다커 컬러, 이런 식으로 블렌딩 효과가 다르게 들어가요. 제가 주로 그래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오버레이라던가 튀게 만들 거면 핀라이트? 거친 느낌? 이런 거 표현할 때는 핀라이트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기능을 다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배경에 들어가 있는 색상의 명도채도 또는 밑에 있는 사진과도 블렌딩이 되는데, 밑에 있는 레이어와 내가 이 블렌딩 모드를 주는 레이어의 명도, 색상, 채도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때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 라이트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 소프트 라이트가 너무 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레이 해주셔도 돼요. 지금 아트보드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요. 이 파인애플 잎에 똑같이 오버레이를 넣었는데,
밑에 배경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배경색 레이어의 왼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반대로 명도는 낮고 채도는 높은 쪽으로 옮겨볼게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그리고 효과도, 블렌딩 효과도 똑같은 오버레이인데 어두운 색 배경에서는 이 파인애플 잎이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색상을 이렇게 또 변경을 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배경색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이것도 파인애플에 있는 색깔을 추출을 해서 조금 더 바꿔보면 이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베이지 톤 배경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명도가 진한 약간 올리브 그린 컬러 위에 있는 이 파인애플 잎이 더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색이 달라졌을 때에 오버레이 아닌 다른 블렌딩 모드를 입혀보시면서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파일은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